이 영상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스포를 포함하여 소개됩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빨리 극장으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인피니티 워를 포함 앤트맨 1편 영화를 봤다는 가정하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준비됐죠? 첫째, 앤트맨은 어디에? 아마도 이미 앤트맨과 와스프의 촬영 정보를 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자 영역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1대 와스프 자넷 반다인이 등장합니다. 이 역할을 미셸 파이퍼가 맡게 되는데, 만일 그녀가 출연한다면 양자 영역에서 살아 돌아온 2대 앤트맨 스컬랭이 그녀를 구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회상씬을 위한 출연일 수도 있고, 분명 11호에까지 출연한 앤트맨이 전 우주적 생존이 걸린 인피니티 워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의 특별한 임무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캡틴 마블을 구해내는 임무. 어벤져스 1편, 2편, 그리고 11호까지 캡틴 마블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마블에서 가장 강력하기로 소문난 여성 히어로 캡틴 마블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녀가 있었다면 울트론을 막는데 어벤져스가 개고생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희생될 리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현재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일 다른 세계가 아니라면 양자 영역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닉 퓨리의 부탁으로 그녀는 앤트맨에 의해 구조가 됩니다. 인피니티 워 쿠키 영상을 보면 닉 퓨리가 떨어뜨린 호출기의 마크는 바로 캡틴 마블을 상징하는 심벌입니다. 평소 마블 팬이라면 여기서 소름이 돋았을 것이고,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삐삐가 왜 나와? 하며 어리둥절할지도 모릅니다. 이 기가 막힌 쿠키 영상을 통해 어벤져스 4에 캡틴 마블이 소환된다는 건 확정된 사실입니다. 앤트맨에 의해 양자 영역에 갇혔던 캡틴 마블이 지구로 돌아왔기 때문에 현재의 그녀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앤트맨 2 영상도 인피니티 워 이전을 배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 캡틴 마블이 누구야? 모두의 마블은 알겠는데 도대체 캡틴 마블은 뭐니? 자, 이런 분들을 위해 캡틴 마블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본명은 캐롤 댄버스로 공군 출신인 그녀는 우주 비행 중 외계인 크리 종족과 조우하게 됩니다. 이 크리 종족 중에서 마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나중에 캐롤과 함께 지구에 정착하며 1대 캡틴 마블로, 즉 마벨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벨을 이어 미즈 마블로 캐롤이 활동합니다. 결국에는 캡틴 마블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보다 중요한 거는요, 그녀가 슈퍼 히어로가 된 과정입니다. 그녀가 크리족 행성에 방문하여 폭발이 일어날 때 크리족의 DNA와 그녀의 DNA가 결합하여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능력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DC에서 슈퍼맨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노련한 전투기술과 경험, 각종 언어의 능통함과 리더십도 탁월하기에, 비유하자면은 슈퍼맨의 능력 플러스 배트맨의 지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크리족은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크리족으로 등장한 인물은 매력적인 빌런 로난이었습니다. 로난은 강력한 힘과 지식을 갈망하는 크리 제국의 실세로 인피니트 스톤도 다를 만큼 강한 전투 종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투 종족 하면 사이언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크리 제국이 지구의 인간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들어낸 초인 종족이 바로 인휴먼입니다.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름 정도는 알아두세요. 아무튼 대략 이 정도로 소개했으면 그녀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 이미 예상이 되죠. 네, 맞습니다. 새로운 어벤져스의 리더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벤져스 4에서 누가 죽을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거기까지 말은 안 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다른 가설은 캡틴 마블이 이 로그와의 싸움입니다. 로그는 기억과 초능력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뮤턴트로서, 마블은 로그와의 싸움 중 기억과 초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작은 엑스맨 찰스 자비의 도움을 받지만 판권 문제로 앤트맨과 쉴드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능력을 그녀가 되찾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을 갖느라 어벤져스 1, 2편 당시에 나타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슈퍼히어로가 등장함으로 어벤져스 4에서 그녀의 미친 전투력을 잠깐 맛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벤져스 4는 그녀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인은 바로 1대 어벤져스 멤버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벤져스 4는 다시 어벤져스 1과 만난다. 이미 유출된 사진만 봐도 알겠지만 어벤져스 1편 때 멤버들이 인피니트 워 멤버들과 만나게 됩니다. 어벤져스 4 촬영은 현재 종료된 것으로 전해진 상황. 추측해보면 현재 어벤져스 멤버들이 어벤져스 1편 때의 과거로 돌아가 타노스와 전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왜 인피니트 워에서 배우들의 헤어스타일 등에 변화를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 멤버들의 모습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또한 전에는 없던 앤트맨까지 등장한 걸 보면 이들이 과거로 돌아간 건 분명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1천만 개 이상의 수많은 멀티버스를 탐색한 결과 딱 한 번만 타노스를 이길 방법이 있다고 영화에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번역이 잘못되었지만 이게 마지막 단계야 라는 의미로 토니를 살리는 조건으로 스톤을 타노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생존한 어벤져스 멤버들을 보면 모두 초창기 멤버들만 생존을 합니다. 여기에는 감독의 의도가 숨어 있는데 10년간 어벤져스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들을 위한 송별회를 준비한다고 봅니다. 이들을 연기한 실제 배우들도 늙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벤져스를 이끌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젊은 피로 수혈을 하며 새로운 리더로 캡틴 마블을 내세우고 어벤져스 4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원년 멤버들의 활약으로 마무리 짓게 될 겁니다. 타노스를 어떻게 무찌를지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 어벤져스가 먼저 인피니트 스톤을 회수하여 타노스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스톤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동료들을 모아 타노스와 전투를 벌일 수도 있고, 이 와중에 캡틴 아메리카가 결정적인 순간 자신을 희생하여 스톤을 사용하다 죽던지 누군가를 구하려다 죽던지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직 11화 이후 토니와 완벽하게 화해가 안 된 상황에서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장면도 연출될 것으로 봅니다. 슬프지만 생각만 해도 감동적이네요. 아무튼 닉 퓨리가 캡틴 마블을 호출한 만큼 타노스와 1대 다수의 화려한 전투씬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영화 캡틴 마블은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왜 그녀가 영화 속 마블 히어로 중 최강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스티브 로저스를 슈퍼 솔저로 만드는 혈청을 토니가 못 만들겠어요? 스스로도 만들 수 있지만 배너와 함께 연구하면 더 강력한 슈퍼 솔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타노스와의 전쟁을 일찍이 준비해온 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왜 그 혈정을 개발해서 투여하지 않았을까요? 블리딩 엣지까지 개발한 김에 신체 강화도 해두면 좋았을 것을. 허나 영화에서처럼 페퍼와 아기를 가질 계획 때문에 자신의 몸에 그런 실험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어벤져스의 시작은 아이언맨이고 끝도 아이언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맨 바 인증? 마무리 짓자면 태어나서 영화를 이토록 긴장하고 기대함을 본 영화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10년간 이어져온 마블 어벤져스 역사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마블 영화와 동시대에 살아서 행복하다.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영화와 함께한 세월, 그 덕분에 현재가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다시 1년을 또 기다리며 마블 영화 정주행 같이 할까요? 지금까지 캡틴 람이었습니다.